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착륙 사고로 인해서 거의 180명 가까이 희생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그 180명 가까이의 그분들의 그 가족, 또 친인척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저도 한 살밖에 안 되는 우리 아들을 내가 잃어본 경험이 있어서 이 죽음의 슬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대통령은 탄핵되어 있는 상태고, 또 총리도 탄핵되는 상태고, 지금 제 세 번째 서열인 경제부총리가 지금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하고 수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벌써 사고는 일어났고, 벌써 죽은 자와 산 자 2명밖에, 승무원 2명밖에 생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일 비행기 꼬리 뒤편에 탄 승무원 2명이 겨우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비행기인데 제주항공이에요. 제주항공인데 제주항공이 큰 사고를 일으킨 것은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과연 이것을 지금 방송에서는 현장 중계를 하고 또 난리법석이 납니다. 사고 날 때마다 모든 방송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현재 일어난 이 사고에 대해서 또 이제 내일 가면 이게 또 누구 책임이냐, 또 이렇게 방송이 나오겠죠. 그러나 저는 이 과문을 이끄는 내가 총 대표로서 일단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또 모든 사고,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천안함 폭침도 그렇고, 이 모든 사고 날 때마다 그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돌아가신 180명 그분들은 한없이 애석하고, 또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계속 연속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체질에 대하여 저는 이것을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뭐냐, 오늘 사고 난 것까지도 이게 전부 다 이 문화적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문화적 현상.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문화의 물을 마시고 산다. 근데 이 문화의 물이 혼탁해져 버리면 오늘 사고 난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물이 혼탁해져 버리면, 지금 내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때는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산소 요구량이 5ppm이라고 합니다. 5ppm. 그 물 안에는 산소가 있어야죠. 그래야 물고기가 살지요. 근데 5ppm을 넘어가 버리면 동시에 물을 매개체로 사는 물고기들은
바로 그냥 붕 떠서 다 죽어버립니다.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장이동은 중량천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막철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이만한 그 잉어들이 그냥 죽어서 위로 붕 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쪽 위에서 염색 공장, 그 다음에 가죽 공장, 지금은 다 그게 없어졌죠. 이런 것들이 폐수가 내려와서 장마철에다가 부어버리면 표시가 안 나니까, 폐수를 부어버리면 그 물고기는 안단 말이야. 그래서 물고기가 그냥 붕 뜨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아닙니다. 그 누가 그런 짓을 하나요? 결국은 가죽 공장, 염색 공장, 이 사장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제 문화의 지배를 받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도 아주 위험한 문화에 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문화는 세 가지에 의해서 이게 정화되기도 하고 혼탁해지기도 하는데, 첫째 1번이 누구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문화가 맑아지기도 하고 문화가 썩기도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폐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말했죠. 정치 지도자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응? 서울시장 할 때 얘기입니다. 내가 일식집에서 뒤에서 밥을 먹으면서,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일단은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 그 다 황제들이 어떤 황제가 생기든지 그 시대에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 문화가. 인간은 문화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지 다. 두 번째는 문화가 뭐에 의해서 바뀌느냐? 종교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또 뭐 6.25 불교 마찬가지죠. 이 종교에 의하여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종교에 의하여.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 책임이니까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교회 문화를 바꾸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연예인들 있죠. 그 노래 가수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이러한 그들에 의하여 시대적인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영화 한 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문화를 뒤집어 놓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과거의 고려시대 때는 그거는 다 불교가 망쳤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시조선 500년은 유교가 망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138년 전에 기독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을 통하여 들어온 이후에는 기독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원체 탁월했기 때문에 신앙도 깊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문화의 물을 마시면서 사는데, 이거는 박정희도 아니고 딱 이승만 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마시고 사는데, 근래에 와서 근래에 와서는 지금 이게 주사파, 종북, 또 좌파, 이런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지금 현재는 이재명이죠.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대화해 봅시다. 혹시 지금 여기 댓글 올려오신 지금 한 7,200명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혹시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꿈 꿔본 적이 있으면 여기 한번 댓글에 한번 올려보세요. 꿈을 꿨다. 그것도 일반 개꿈 말고 예시적인 꿈을 꿔본 적이 있다. 그 한번 댓글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사건이 여기 지금 대답이 많이 들어오네요. 꿈을 꿨다. 뭐 다 꿈을 안 꿔본 사람 하나도 없겠죠. 다 꿈 꿨다고 지금 네네 하고 대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꿈을 꾼 것에 대해서 꿈은 지나갔던 것을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적입니다. 예시적. 앞으로 일어날 내일, 모레, 한 달, 그 다음에 1년 그때 일어날 일을 꿈을 꿔본 적이 있느냐? 그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꿈을 꿨는데 꿈이 딱 맞았다. 꿈이 딱 맞았다 하는 사람들 한번 꿔보세요. 꿈이. 저는 꿈을 잘 꿔요.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계시는데 꿈 꾼 것이 그대로 맞더라. 맞았다 하는 사람들 한번 올려보세요. 맞았다. 꿈을 꾼 것이 맞았다. 맞았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많지는 않네요.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개꿈만 꾸는 거 보면요. 보니까 꿈 꾼 것이 맞았다. 이제 많이 올라오네요. 맞았다. 꿈 꾼 것이 맞았다. 요 중에 몇 분 정도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맞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꿈이 맞았냐? 하루는 어떤 꿈을 꿨는데 결국 이렇게 맞아 들어가더라.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저는요 꿈 잘 꿉니다. 제가 꿈 꾸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을 많이 꿔요. 저는 많이 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도 내가 꿈에 미리 벌써 딱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되었고, 그리고 말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다는 거 지금 현재 탄핵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벌써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꿈이 졌을 때, 그러나 말로는 해서 그 다음엔 끔찍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맞았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지금 탄핵된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이렇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꿈에 보여줬을 때 그냥 그것이 흘러가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예시하실 때 미리 대치를 하고,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 밭산 마른 곡식단 7단이 토실토실한 곡식단, 그 다음에 소가 바싹 마른 소하고 이렇게 꿈에 보여주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꿈속에 미리 보여주는 것은 뭐냐? 꿈을 하나님이 통해서 예시적인 것을 보여줄 때는 그것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꿈은. 요셉이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바로한테 불려가서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일어나니까 7년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넓히고 그리고 곡식을 다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일어날 때 대비하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준 것은 뭐냐? 대치하라고, 거기에 대하여 처신을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꿈에 다 봤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문 운동을 하고
절대로 윤석열을 탄핵돼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년 동안을 했지 않습니까? 6년 동안을. 왜?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문화, 주사파 문화, 북한의 문화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분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와인버거 장관의 그 통찰력 넥스트 워라고 하는 책, 그 영상을 우리 다빈이가 만들어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죠? 그거 보세요. 와인버거 장관이 이렇게 될 것을 말을 했을 때 이걸 그냥 그대로 눈 감고 에이구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라고 예언자를 세우고 대항하라고 다 선지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래서 선지자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는 뭐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미 돌아가신 그 무한 공안에 그분들한테는 뭐 다시 물어볼 수도 없죠. 물어볼 수도 없는데 생존하신 두 분한테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꿈에 이상한 징조를 살아있는 분은 지금 두 분밖에 없습니다. 꿈속에 혹시 그런 예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을 한번 꿈을 꾼 적이 있느냐? 그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돌아가신 분들 180명은 다시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되니까. 그러나 제가 예측하기는 돌아가신 180명 중에는 반드시 그 중에 단 몇 명이라도 꿈에 이미 예시가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환란을 벗어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열차를 탔는데 열차가 전복 사고가 일어난다. 그게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늦게 나중에 하루를 늦춰서 뒤에 열차를 탔더니 바로 앞에 열차 탄 사람들이 바로 사고가 났다. 이러한 그 실제적인 사건들이 저희 아버지 꿈이 정확해요. 막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네요. 반드시 거기 180명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꿈을 꿨을 것이다. 이렇게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전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사탄.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이에요. 그 세상 임금이 이게 전부 이 세상에 사고를 일으키고 오늘 여 비행기 사고 일으킨 것도요. 이것도 뭐 관제탑에서 지금 내 방송 들어보니까 관제탑에서 새들이 떼를 지어서 가니까 이 새들을 조심하라고 그 비행장에는 관제탑이 있잖아요. 관제탑. 그래서 조종수한테 이 새들이 지금 새들 거기에 무안 쪽에는 철새들이 지금 현재 또 한참 철새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새들 떼들이 이제 그 제트 비행기에 제트 엔진 있잖아요. 엔진 속으로 딱 빨려 들어가 버리면 이게 한꺼번에 이제 빨려 들어가 버리면요. 이거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영종도 공항에서도 새들 때문에 새들이 그 제트 엔진 속으로 제트 엔진이 휙 돌잖아요. 도는데 그 속으로 새들이 들어가서 비행기가 비틀거리다가 다시 돌아와서 영종도 공항에서 다시 수리하고 출발하는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새들 조심해야 됩니다. 새떼들이. 그리고 새떼들을 잡는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가 관제탑에서 이미 새가 이 비행기가 지금 활주로에서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에 새들을 잡는 레이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보고 자 비행기 출발 시간을 이륙 시간을 늦춰라. 5분 늦춰라. 아니면 착륙 시간을 또 늦춰라. 근데 이번에 무안공항에서도 그 관제탑에서 새떼들이 지금 지나가니까 그 관제탑하고 그 다음에 조종실하고 비행기 조종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나눴는데 뭐 항상 지나가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때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그 2분 후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 사태가 있으면 비행기가 한 바퀴 더 돌고 안 그러면 바닷가에다가 그 남은 그 연료 있죠. 연료 벤젤이라고 하는 비행기 연료는 벤젤이라고 합니다. 휘발유보다가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거죠. 그 벤젤을 다 쏟아버리고 그냥 거의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착륙을 했으면 아마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희생은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거의 180명 그 정도는 안 되고 뭐 몇 명 정도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랜딩 기어라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 바퀴가 툭 빠지면서 랜딩 기어가 있는데 랜딩 기어도 안 빠졌다 그래요. 안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그 전에 사고가 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새떼들 때문에 그 비행기가 사고가 일어난 것은 세계 도처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가지고 계속 비행 주위에 새떼들이 누가 몇 마리가 어느 새가 지나가는지 이것을 다 관제탑에서 레이더를 통하여 조종수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관제탑의 기능인데 결국은 서로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조종수들이나 그 다음에 또 관제탑이나 그것이 서로 이제 안 맞아서 비극적인 사고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80명 가까이가 돌아가셨어요. 이건 큰 사고죠. 세계적으로 봐도. 그럼 뭐 지금 해외 통신사들이 지금 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문에 또 전부 통신사들이 한국으로 집중됐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이제 옮겨져서 무안공항에 사실은요 이건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무안공항은 그건 만들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광주에 있는 활주로를 더 넓히든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거 자기 고향에다가 업적 남기려고 전라남도 도청 사무소도 그쪽으로 옮겨버리고 근데 지금 광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아무래도 광주가 중심이죠. 전라남도는 볼일 보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근데 뭐다라고 도청 소재지를 김대중이가 말이야 무안으로 왜 옮깁니까 그걸 도대체가. 그러니까 정치가들이요 참 보면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장을 사용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번에 이 비행장을 사용한 지가 15일밖에 안 됐어요.
15일밖에 안 되니까 관제탑 그 사람들이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데 15일 됐는데 뭐 능수능란한 프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 비행장은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속된 말로 농민들이 거기 고추 말린다 그래서 고추 말린다고. 비행장에 거기에 얼마나 넓어요. 그 고추 말리기가 제일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 때문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화는 세 가지에 의해서 바뀌는데, 하나는 정치가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세 번째는 뭐냐,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연예인들, 영화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 사회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들 보면요, 지금 도대체가, 특별히 지금 현재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거는요, 무안공원에서 180명 죽은 건 저리 가라예요. 뭐냐,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전이 일어나 버리면. 이번에 180명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죽죠. 내전이 일어나 버리면. 이런 말을 서슴없이 이 이재명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참 저는 이 정치가들 보면요, 이야 정말 내가 목사의 입장에서 정치가들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저 사람들 전부 다 은퇴시키고 싶어요. 전부 다. 정치가들은 싹 다 그만두란 말이에요. 그만둬. 그리고 참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하고 정신이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요, 정치가들은 보면요, 야당이든지 여당이 다 그래요. 극도로 사악한 놈들이 다 정치꾼들이 돼버려요. 네? 정치꾼이라 그러잖아요. 정치꾼. 이번에는 무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아마 호남 쪽에 있는 시민단체가 또 뭐라고 또 대응할지 모르죠. 두고 볼 일이죠. 아마 이번에는 말 못할 겁니다. 세월호 일어났을 때는 그냥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느니 별 말을 다 만들고, 참 정말 보면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국민성, 문화가 국민성을 지배하거든요. 문화가. 근데 오늘 돌아가신 분들 180명 이 사고를 내가 듣고 내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저기 방송실도 검색 한번 해보세요. 1년의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 내가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까 3,000명 이상 1년에. 그러면 3,000명에 돌아가신 분들은 생명이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년에 교통사고 역대 최소치 2,551명. 자, 연속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보세요. 그 2,500명, 3,000명이 죽잖아요. 그러면 3,000명 죽은 거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180명 죽은 거에 대해서는 막 해외 통신사들이 달라붙고 타전을 하고 난리 나는데, 1년에 2,500명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미국도 1년에 거의 4만 명 가까이가 죽더라고요, 보니까. 이 교통사고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자와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곧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 뜻 아닙니까? 살인자와 같다고. 그런데 자기 친딸이 음주운전하다 잡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표명을 안 하냐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이.